2023년 9월 22일 국제법무팀 IBT 렉스입니다. 비거주자의 우리 대한민국의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뭐 해외 체류를 했거나 해외로 이민 가신 분들, 세법상 비거주자의 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겠죠. 비거주자의 국외 전출세, 세금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국외로 전출을 하는 경우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외 전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외 전출세는 이제 대한민국 거주자였던 사람이 이민이나 해외로 이민했거나 해외로 귀화, 뭐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다른 나라 뭐 영주권 등등 이제 이민 귀화 등을 통해서 세법상 우리나라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거주자였을 당시 국내 대한민국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겨서 부과를 하는 것을 국외 전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이민, 귀화 등으로 인해서 납세 의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조세 회피 위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이제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으니 조세 회피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한국 과세당국, 국세청이죠. 과세당국에서 외국에 있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어떤 과세권 확보를 하려고 도입한 개념이 이제 국외 전출세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거면 뭐 우리 뭐 드라마 보면 많이 있잖아요. 조직에서 나갈 거면 팔다리 자르고 나가라. 뭐 그런 것처럼 국외 전출세도 어떻게 보면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양도를 한 걸로 보고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거주자와 비거주자,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냐, 대한민국의 세법상 비거주자냐, 이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혹은 183일 이상 일정한 곳에 거소를 둔 그런 개인이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계속 이제 거주를 한다고 보거나 아니면 이제 사실 국내 소재 자산이나 부동산, 동산 등이 이제 있는 경우 또는 가족들, 직업, 기간에 대해서 좀 장기 체류를 한다. 뭐 그런 경우들은 다 이제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국제법무팀에 문의를 주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국외전출세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세법상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리스크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등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을 했거나 국외에서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 가족이나 이제 자산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생활의 근거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여차 없이 대한민국 거주자로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납세 의무자 및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납세 의무자는 이제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춰서 출국하는 이제 거주자입니다.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 대한민국의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경우들,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납세 의무가 있어서 이제 국외 전출세를 꼭 제출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 대상 자산, 국내 주권 상장, 뭐 비상장, 법인의 이제 주식 같은 것들, 이제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해외 이주 예정자가 국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2018년 기준으로는 20% 단일세율을 곱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2019년 1월 1일 출국할 때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이제 20불씩 초과분은 이제 25%를 곱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출국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좀 이제 뭐 납세를 언제 합니까? 과세 대상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자산이 어떻게 있는데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까? 국외전출세를 제출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자세하게 이제 본인의 상황을 알고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취지는 국외전출세라는 게 있고 대한민국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이 있다. 그래서 해외 이민을 가거나 귀화를 갔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금을 안 내고 그냥 도망가거나 조세 회피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찝찝하시거나 좀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경우는 꼭 국제법무팀에 의뢰를 하셔서 또는 상담을 요청을 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외전출세 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조정공제라는 게 있고요. 화면에 보시면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한민국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사실 이제 조정공제라는 거는 국외로 전출한 사람이 출국한 다음에 실제로 양도를 했어요. 국내 주식을. 근데 실제 양도가액이 국외 전출할 때 양도가액보다 이제 낮은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조정해서 공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정공제라고 하고요. 두 번째, 외국 납부세 공제. 그거는 이제 국외 전출한 사람이 출국하고 나서 국내 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사실 뭐 미국으로 전출 갔다고 이제 미국 IRS에 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한 것이 있는 그런 상황이면 이제 외국 납부세액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또 공제를 받습니다. 비거주자, 대한민국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국외 전출자가 출국하고 나서 국내 주식들을 실제로 양도를 했는데 비거주자의 이제 국내 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 경우, 뭐 유가증권 양도소득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이제 원천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는 그러면 당연히 공제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국외전출세를 따로 내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들 좀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서 나열을 해봤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자세한 거는 상담을 좀 하시면 자세하게 좀 이렇게 솔루션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해외 이주자의 국내 주식 양도에 대한 국외 전출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국외 전출세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업무 협조가 필요한 경우들은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국제법무팀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국내 주식 양도에 대한 국외 전출세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 관련된 이슈들을 저희가 정리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비거주자의 국외 전출세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납세 의무에 해당되는지 과세 대상 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이제 확인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